네,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로 7년 8개월 동안 끊어졌던 인천항과 제주항 사이 뱃길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신뢰 그 이상이란 뜻을 담은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인천항을 떠났는데요. 배에 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배 갑판에 와 있습니다. 올라타 있는데요. 지금 밤바람이 제법 거센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출발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바다가 보였는데요. 지금은 많이 어두워지면서 밤바다의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천항을 출발한 지는 지금 30분 정도 됐습니다. 이 배는 밤새 운항을 해서요. 내일 아침 9시 반쯤에 제주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배에는 승객들이 몇 명이나 탈 수가 있습니까? 네, 길이 170m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사람들은 850명 정도가 탈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2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탑승을 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여행을 가는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아침에 송 기자가 직접 배를 좀 둘러봤다면서요? 네, 세월호 참사 당시 지목됐던 많은 문제들, 안전 문제들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배 여러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배를 운항하는 조타실입니다. 대형 모니터에 배 안에 각 구역에 얼만큼 짐이 실렸는지 보입니다. 자동으로 짐의 무게를 체크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 100%가 차게 되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선사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된 과적으로 인한 배의 보건성 상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판도 나가봤습니다. 참사 당시 대부분 쓰지도 못했던 구명벌들이 있던 곳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을 빨리 구명벌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해상 탈출 설비가 옆에 설치됐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게 되면 승객들은 이곳 비상 소집 장소에 모이게 되고요. 이후 이 장치를 타고 자동으로 구명벌로 이동하는데 일종의 미끄럼틀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엔 없었지만 이후 의무가 돼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구명벌은 최대로 탑승할 수 있는 승객 수보다 많이 갖춰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규정과 기준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당국의 부실 관리 감독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녔던 길하고는 다른 항로로 가기로 했다던데 이것도 안전 문제를 고려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배는 제주로 향하는 일종의 지름길인 맹골 수도를 피해서 우회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진도군 근처의 맹골 수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위치 인근인데요. 지름길이긴 하지만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배는 좀 더 40분 정도 더 돌아가긴 하지만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주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